안녕하십니까, 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7점의 HTML을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쓸 거니까 섹션으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아티클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제가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애국가 1절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라는 문단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죠. 그리고 후렴구를 제가 마찬가지로 p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그 아티클부터 아티클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 키하고 Alt 키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내용을 아래로 다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절, 3절, 4절 연습하실 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까지 다 변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 3, 4절 나왔죠? 먼저 스타일 태그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스타일을 하기 전에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라인은 라이트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꼭 큰 따옴표를 써서 쓰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라고 하면 안 먹죠? 요런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그러는 속성들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게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스타일 해가지고 태그에다가 보통 여기다 컬러는 제가 레드, 그 다음에 정렬은 여기서 이제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쓰는데요. 라이트 이렇게 줘보도록 하죠. 그러면 색상은 빨간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는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되는데, 태그에다 직접 이렇게 쓰시는 게 인라인 방식인데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쓰기 쉽게 하려면 위쪽에서 제가 스타일이라고, 요건 될 수 있으면 헤드 안쪽에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태그 선택자라는 개념입니다. h1이라는 태그가 여기 보시면 4개 있죠.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 부분에 4군데가 있는데, h1에 어떤 모양을 지정해라. 제가 컬러를 블루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h1이라는 태그는 알아서 1, 2, 3, 4절 전부 다 그 색상이 블루로 지정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P라는 태그를 선택해서 폰트 사이즈를 8픽셀 정도로 줄여보죠.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P라는 태그가 전부 여기에 쓰였기 때문에 얘네들의 일괄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태그 선택자는 특별하게 따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지정하지 않아도 그 해당 태그를 사용한 모든 내용에는 한꺼번에 다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디 선택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아이디 선택자에는 앞에 샵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이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컬러를 레드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값하고 값 사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 세미콜론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레드로 적용을 시켰는데, A1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으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적용하고자 싶은 부분에 가서 아이디는 A1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만 정확하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아이디는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곳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아이디는 보통 문서 하나에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HTML5가 아닐 경우에는 div 태그를 많이 써가지고 div id main 이런 형태로 어떤 영역들을 지정을 했는데, 그럴 때 위쪽에서 메인에 어떤 효과를 줄 때 다크블루 이런 형태로 줄 때 이렇게 메인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할 때 썼던 건데,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꼬이는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는 것처럼
태그는 모든 태그에 다 적용이 되고 아이디는 그 문서 하나의 아이디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게 이제 클래스 선택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점 찍고, 클래스는 보통 위쪽에서 정의할 때 점을 찍고 이제 이름을 적용을 하는데요. 레드 언더바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제가 레드로 적용을 시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레드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적용을 할 땐 여기서 클래스 레드 텍스트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레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몇 군데에 더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폰트 언더바 볼드라고 해가지고 그 폰트를 두껍게 하는 게 폰트 웨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볼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진하게 되는데, 새로운 것에 적용할 땐 클래스 해가지고 폰트 볼드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진하게 되지만, 기존 거에 딱 동시에 적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클래스는 그럴 경우엔 폰트 언더바 볼드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클래스, 그러니까 타입,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태그 선택자라고 해가지고 태그 이름을 바로 써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클래스라 그래서 점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걸 적용할 땐 클래스라는 형태로 적용을 하고, 아시겠지만 하나의 클래스엔 공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모양을 적용할 수도 있는 이런 스타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스타일을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